손이 멈췄습니다. 상속법이 바뀐다는 얘기였는데요.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법이 바뀌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싶었거든요. 근데 다시 봤어요. 폐륜 상속 차단. 이 네 글자가 걸렸습니다. 폐륜이요. 이게 법 조항에 들어갔다는 게 좀 묘하더라고요. 법이라는 게 원래 감정 없는 문서잖아요. 그런데 폐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현실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잠깐만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부모님 곁에 단 한 번도 안 왔던 자식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받아가더라. 그런 얘기, 이런 건 뉴스에서 잘 안 말해줍니다. 근데 이번엔 법이 직접 그걸 건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꽤 크게 바뀌는 거더라고요.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폐륜을 저지른 사람은 상속을 못 받는다. 이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뀐 게 그 사람 배우자 얘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를 학대하거나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상속 자격을 잃은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까지는요. 그 아들은 못 받아도 그 아들의 부인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했던 겁니다. 대습상속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원래 받을 사람이 못 받게 되면 그 가족이 대신 받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번 개정안은 거기에 선을 긋겠다는 겁니다. 상속 자격을 잃은 건 본인 잘못인데 그 배우자까지 이득을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막는데 자녀는 여전히 받을 수 있게 해뒀거든요. 이거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손자, 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한테까지 막는 건 너무하다고 본 거겠죠. 이게 그냥 지나갈 얘기 같은데 직접 겪어보면 압니다. 재산 앞에서 가족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이건 좀 더 중요한데요. 몇 년 전에 구하라 씨 얘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이후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릴 때 떠나버린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가져간 겁니다. 이거 그냥 넘겨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키우지도 않고 곁에 있지도 않았는데 법적으로는 부모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공분했고 결국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구하라법이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했다면 그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법원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잠깐만요. 구하라법은 부모에 대해서만 적용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요.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형제도 자녀도 누구든 간에 피상속인을 심하게 대우했거나 부양 의무를 크게 져버렸다면 가정법원 선고를 통해 상속 자격을 잃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생활에서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나타나서 챙겨가는 것 느끼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법이 직접 건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좋은 방향이긴 한데 이게 실제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킬 수 있다.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못된 사람 막는 얘기였다면 이번엔 잘한 사람 보호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보면서 솔직히 좀 찝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주변에서 종종 보이는 풍경이 있잖아요. 형제 중에 한 명이 부모님 곁에서 몇 년을 길게는 10년씩 모시는 거요. 병원 데려가고 밥 챙기고 밤에 상태 나빠지면 달려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부모님도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한테 재산을 좀 더 남겨주고 싶다고 생전에 증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나? 지금까지는요. 그렇게 증여를 받아도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 재산 일부를 돌려줘야 했습니다. 간병한 게 아무리 오래됐어도 법 앞에서는 그냥 증여일 뿐이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직접 겪어보면 압니다. 몸으로 때우고 시간으로 때우고 내 생활 포기하면서 모셨는데 나중에 재산 나눠내라는 소리 들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간병이나 부양, 재산 관리에 특별히 기여한 게 인정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아예 빼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딸이 아버지한테 10억을 증여받았는데 그중 5억은 오랜 간병에 대한 보상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5억에 대해서만 유류분을 따지게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숫자 얘기가 아닙니다. 곁에 있었던 사람이 곁에 없었던 사람한테 나눠줘야 했던 구조가 이제 조금은 달라지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걸 누가 어떻게 인정해주느냐의 문제거든요. 법원이 판단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명확하게 인정될지는 솔직히 좀 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좀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유류분을 돌려받는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지금까지는요. 돌려받을 때 받은 거 그대로 돌려줘야 했습니다. 부동산을 받았으면 부동산 지분으로, 주식을 받았으면 주식으로. 잠깐만요. 이게 현실에서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큰아들한테 경영권을 물려주려고 주식을 넘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 주식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거거든요. 경영권 때문에 넘긴 주식인데 지분이 쪼개지면 경영이 흔들립니다. 회사가 통째로 위태로워질 수 있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분으로 나뉘면 팔지도 쓰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건 뉴스에서 잘 안 말해줍니다. 근데 이번 개정안은 유류분을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게 했습니다. 부동산 지분 대신 그 가치만큼 돈으로, 주식 대신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얼핏 들으면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됐던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현금으로 돌려줘야 하는 입장에서 당장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차라리 부동산 지분으로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 선택권이 좀 더 유연하게 열려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법이 방향은 맞게 잡았는데 세부적으로는 아직 좀 더 다듬어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걸 보다가 또 하나 걸렸습니다. 법이 바뀐다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언제부터 해당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바뀐 내용마다 적용 시점이 다르거든요. 잠깐만요. 먼저 현금으로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요. 개정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라면 이 조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좀 다릅니다. 간병한 자식 보호하는 조항, 모든 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선고 가능하게 한 조항, 폐륜 상속인 배우자 대습 상속 막는 조항, 이 세 가지는요. 2024년 4월 이후에 시작된 상속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라는 게 이미 지나간 일에도 새 법을 들이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2024년 4월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 지금 상속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경우라면 이번 개정 내용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직접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상속 분쟁 중이거나 앞으로 정리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이 시점 부분을 꼭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보면서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다는 거요. 상속이라고 하면 뭔가 큰 부자 집안 얘기 같고 나랑은 먼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집 한 채, 땅 한 평, 통장 잔고 조금 이 정도만 있어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나이대 분들 생각해보면요. 부모님 모시면서 살았던 분들, 형제 중에 혼자 다 감당했던 분들, 그러면서도 나중에 똑같이 나눠야 했던 분들, 이런 거 병원비, 간병비, 시간 다 몸으로 때운 건데 법 앞에서는 그냥 없던 일이 됐던 거잖아요. 이번 개정이 그 부분을 건드렸다는 게 저는 그게 제일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재산을 어떻게 남길지
미리 생각해둬야 할 이유도 생긴 겁니다. 법이 바뀌면 분쟁도 바뀝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다투는 방식도 달라지거든요. 이런 건 뉴스에서 잘 안 말해줍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했다는 걸 미리 명확하게 남겨두는 게 중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왜 드리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거죠. 말로만 해두면 나중에 증명이 안 됩니다. 이게 결국 장 보는 것처럼 작은 일 같아도 나중에 가족 사이에서 크게 터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느끼신 분들 있을 겁니다. 법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 건 좀 달랐습니다. 그냥 조항 하나 추가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들을 법이 직접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곁에 없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가져가는 것, 간병하고 희생했는데 똑같이 나눠야 했던 것, 폐륜을 저질렀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받아갔던 것, 이런 것들이요. 근데 법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생겼다는 거지 분쟁이 없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새 기준을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 사이에 재산 얘기 미뤄두고 있는 게 있다면 이번이 한번 들여다볼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꺼내기 싫은 얘기인 건 압니다. 근데 나중에 더 불편해지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 불편한 게 나을 수 있거든요.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이 좀 많아지는 뉴스였습니다.